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 모두로 전환이 되면서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하나가 있어서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사 대상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또 조사 대상에 들어갔는데 누구냐 하면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대선 주자인가 하는 건데요. 지금 저 보시는 표인데요. 이게 여론조사 공정 ARS 조사 업체죠.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건데 의뢰한 매체가 어디냐? The Public Finance Today, The Public Finance Today라고 하는요. 여기는 약간 이번에 그 탄핵 국면에서 강성 보수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했던 그런 매체입니다. 이 두 매체가 합작으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표인데요. 저기 한덕수 총리가 끼었고요. 장동혁 의원도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범여권 대선 후보로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1위가 김문수 17.0%, 2위가 한동훈 10.4%, 3위가 홍준표 7.1%, 4위가 한덕수 6.6%, 그리고 5위가 안철수 4.4%, 간발의 차이로 6위가 오세훈 4.3%, 나경원 의원도 꼈어요. 그리고 장동혁 1.2%. 사실 좀 개인적으로 장동혁 의원이 그 중요한 그 특강 일정을 연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우연히 들었는데, 그래서 왜 연기를 했는가? 그 주최 측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는데 지금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약속한 그 특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좀 양해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데 이 뭔가 좀 약간 저런 거 보면요. 여론조사도 기획성이 있다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를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들어간 최초의 여론조사고요. 앞으로 또 한덕수 총리가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덕수 총리를 집어넣은 여론조사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보니까요. 6일하고 7일, 지난주 일요일, 이번 주 월요일 양일간 조사한 수치가 저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정당 지지율은요. 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4%, 그래서 한 10%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 저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17%로 1위인데, 보니까 정당별로 살펴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0%의 지지를 받았는데, 자통당 지지층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나 보니까요. 무려 63.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 조사 대상자 중에 자통당 지지자가 몇 퍼센트 안 되겠지만요. 자통당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의 흐름이 좀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한덕수, 장동혁이 들어간 최초의 여론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이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의뢰처도 동일한 데야 되고 조사 기간도 동일한 데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
뭐 주 단위로 하던가 아니면 격주로 하던가 요즘 같을 때는 또 민심이 또 시시각각 변하니까 주 단위라면 제일 좋겠죠. 이게 뭐 한국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라든가 그런 데인데 보면 이제 KSOI 여기도 이제 주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흐름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예. 저게 CBS 노컷 뉴스가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 KSOI에 의뢰한 건데 1차, 2차, 3차, 4차가 있잖아요. 1차는 언제냐? 3월 15일, 16일이고 2차는 3월 21일, 22일이고요. 3차는 3월 말이었어요. 3월 28일, 29일이고요. 4차가 4월 4일, 5일 탄핵 그 심판 당일과 그 다음 날이었는데 쭉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각 후보의 그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37, 1차 37, 2차 33, 3차 29, 4차 24로 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1차 13%, 2차 15%, 또 3차 13%, 4차 18%. 좀 늘었다 줄었다 다시 늘고 있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추세 같고요. 오세훈 후보는 1차 10%, 2차 10%, 3차 14% 올랐다가 4차에서 8%로 급락하는데 아마도 저때 이제 토호제 문제가 그때 발생해서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1차 때 11%, 2차 때 15%, 3차 때 18%, 4차 때 20% 이렇게 나옵니다. 요 조사가 이제 5차 조사가 또 며칠 후에 나올 텐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1차, 4차 비교해 보면 거의 이제 2배 정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꾸준히 줄고 있고 홍준표, 오세훈은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식의 패턴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이제 룰을 발표를 했는데 1차 때 4명으로 압축을 시키는데 이건 당원 투표는 하지 않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 하겠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 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 대선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 그 투표 결과를 보면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그걸 합산을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 6% 정도 이겨가지고 최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역선택 조항이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를 꺾기 위해서 야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홍준표 후보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때 뭐 우스갯소리로 홍준표 표는 꿔준 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런 문제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당의 헌법인 당헌 99조인가요? 거기에 당 경선, 당의 무슨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지지지 않은 정당 없음, 이른바 무당층입니다. 그러니까 타당 지지층은 여기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도 제일 먼저 귀하께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지지하는 정당 없다 하는 분만 남기고 나머지 뭐 민주당이다, 조국당이다, 무슨 당이다, 자통당이다 이러면 다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놓고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요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을 추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4명을 추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보시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이제 뽑아본 거고요. 저것뿐만 이제 무당층.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여론조사는요 그냥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타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시킨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용일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요것만 갖고 계산했을 때 누가 몇 퍼센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2위 몇 퍼센트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요동칠 것인데 지금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 게 어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요. 어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 하루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가서 찾아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9일 저녁에 이철우 지사가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자기가 이제 내일 출마 선언을 하는데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됐다고 미리 이제 신고를 하러 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께서 이철우 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면서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열심히 하셔갖고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덕담을 자신에게 해줬다. 이른바 그 사전 신고도 할 겸 또 윤심도 얻을 겸 이래서 찾아간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전언이라 하면서 대통령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충성심이라. 가장 사람을 쓸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충성심이다. 그거를 명심하라. 그렇게 자신에게 당부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철우 지사가 주변 인사들이 배신해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구를 겨냥한 거는 거 다 아시겠죠.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이철우 지사의 이 얘기가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여주지청장 출신이었나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갖고 여주지청장으로 이게 좌천을 당했다. 좌천을 당했는데 그때 국회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일반 국민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강렬했던 한마디가 정말 큰 울림이 돼서 그때부터 윤석열은 강골검사구나. 오로지 사람과의 친소 관계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강골검사구나. 그런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또 연이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면서요. 문재인 정부에 아주 잘 나갔는데 근데 뭐예요? 자기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주고 또 검찰총장으로 2번이나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리고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의 인사권자였던 문재인에게 충성하지 않았죠. 오히려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뭐 문재인에 대해서 충성 따르고 반기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국 수사가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제대로 된 수사였는가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조국 수사를 하면서 완전히 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던 국민의힘의 러브콜을 받고 검찰총장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후보가 되고 또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선 당선이 되는 이런 그 쾌거를 만든 건데 근데 그랬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사람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충성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본인이 뭔가 갈 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신이었는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나는 누군가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내가 대통령이 된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매우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철우 지사는 이런 얘기를 굳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써서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축복 세례를 받았고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배신자로 낙인 찍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참 이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또 공화주의를 생각하는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